안녕하세요. 이암태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과정과 그 다음에 극복해 나가는 과정, 아직 펼쳐 나가야 될 인생 이 막장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게 이게 가슴에만 담아뒀던 것들을 이렇게 노출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눌하네요. 이해해 주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음, 참 이혼이라는 어려운 내용이 발달하게 된 거는 뭐 기본적으로 원인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뭐 사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조선호텔, 신라호텔, 프라자호텔, 대명 그러니까 지금은 소노, 그다음에 사업 이걸 하면서 정말 중간중간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뭐 주식하느라고 뭐 주식 그 하면서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신용 써가지고 뭐 몇천만 원 날리고 누가 얘기한 거 좋은 종목 얘기해 준 거 가지고 퇴직금 미리 땡겨가지고 투자했다가 13,000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1998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3천만 원이 돈 300도 못 건졌던 거. 그리고 뭐 집 이제 이사 가고 내 집 마련을 한 후에 어, 또 신용을 잘못 써가지고 또 뭐 거의 털어보면 한 돈 1,000만 원 남았는데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한 4년 정도 하니까 그게 다 극복을 하고 뭐 32평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한테는 못할 짓을 한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성공이라기보다 어떤 투자 수익을 얻어서 좀 윤택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긴 했는데, 어, 그게 이제 하는 것마다 족족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서 뭐 월급 받고 진급하고 내 능력이 이렇게 점점 올라갔던 것들은 잘 됐었는데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과외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안 됐고 신라호텔도 2005년까지 잘 다니다가 좋은 행사 한번 맡아서 진행하다가 그쪽 회사로 나가는 바람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뭐 그때 당시 2004년 5년에 연봉이 한 6천, 6,500 정도였고 뭐 거의 돈을 안 썼, 뭐 회사에서 저 세일즈를 하니까 자동차 유지비, 뭐 핸드폰비 뭐 이런 걸 다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을 그닥 그 썼던 기억이 별로 안 나서 그게 한 3, 4년 모아가지고 이제 빚도 갚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라호텔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많은 힘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가정의 불화, 와이프의 어떠한 마음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갖고 2008년 제가 이제 잠깐 면접을 봤었던 데가 테네비스라는 어떠한 신발 회사에 가서 그때 옹진코웨이 두진문 회장을 만났고 그분이랑 으쌰으쌰해서 이 회사를 유통 해서 키우는 걸로 본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월급이 급여가 3개월 100만 원에 뭐 파는 것마다 돈 주는 걸로 해서 들어갔는데 조금 방판을 하셨던 분이라서 그랬는지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아이파크 백화점에 이제 매장을 하나 내서 제가 딱 손을 들고 매장 점주로 가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해갖고 나갔는데 이제 또 직원을 써야 되잖아요. 저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직원을 써서 급여를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와이프가 이제 수학 선생이었는데
제발 제발 좀 여기에서 키워가지고 뭐 이걸 팔면 얼마 남고 이거 몇 개 팔면 얼마 남고 막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고문을 줘서 이제 와이프를 거기 오게끔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된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파크 백화점 점주일 뿐만 아니라 또 2009년 정도에 이제 두지문 회장이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가 선릉의 매장을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릉 매장은 과 아이파크 백화점 두 개, 강남과 용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거다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화려했죠. 뭐 대표고 뭐 신발 회사이고 제조사도 뭐 빵빵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쟤 돈도 많고 뭐 하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겪어봤던 일이었을 거예요. 뭐 내가 잘 나가면 막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막 여러 업체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저 과거의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고등학교 동문 뭐 느리죠 선후배 그다음에 들이 이제 많이 찾아와서 이제 그때 당시 참 아유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갖고 다 저는 이제 하나의 그 판촉 또 제 브랜딩을 하기 위하고 알리려고 하는 하나의 활동이었던 거였는데 그게 좀 과했던 거였죠. 너무 그쪽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 내부 선후배 사이에서도 구설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1년에 또 술값도 되게 많이 나갔죠. 근데 그런 거로 따지면 이제 와이프는 이제 활동비 대비 어, 들어오는 어떠한 수익은 없으니까 좀 많이 이제 조금은 제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제 많이 뭐라고 할까 짜증을 냈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뭐 그때 당시 이제 고객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둘이 썸씽이 있었고 그럴 시기에 제가 부산에다가 매장을 하나 더 냈습니다. 참 그런 거죠. 그 칠성파 부두목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는 뭐 제가 칠성파라는 사람을 알 수도 없었는데 어떤 기업을 하는 데에는 그런 어떤 암묵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개로 인해서 해운대 좌동 지금 우체국 앞에 지금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부산을 가다 보니까 안경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한 60평짜리에다가 참 겁도 없이 그냥 그 신발 세팅하고 또 뭐 그 오락실 칠성파들이 했었던 오락실을 뭐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뭐 와이프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상대편의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뭐 제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 와이프도 되게 소중하고 어, 가정도 소중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증금, 월세, 뭐 운영 뭐 이런 것들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월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찐방에 가갖고 그때 당시에 뭐 주변에 7층인가 8층에 그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음, 살아왔다가 이제 그 선릉도 월세가 워낙 그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뭐한 한, 한
크게 큰 평수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그 보증금이 제 게 아니었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최초 투자했던 사업체 그 제조사 대표가 이거를 이제 월세가 한 5개월 밀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빼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발 살려달라, 나 진짜 호텔 열심히 다녀야 될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잤다는 것보다는 뭐 계속 24시간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키울까 뭐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 그런 어떠한 그때 당시는 뭐 황정음 신발 스케쳐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뭐 기능성 신발에 우죽순 막 달아다 보니까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해던 한 보름인가 진짜 파격 세일을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가 모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3천만 원 가지고 역삼동에 그 2층 역삼 성당 옆에 2층에 20평짜리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잠깐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제조사에서 빌려줘서 그것도 이제 다 갚고, 그 옆에 또 비어있던 사무실도 다시 하나 더 늘려가지고 또 하던 중에 이제 와이프가, 엑스 와이프가 모야모야병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뭐 뇌 수술하고 뭐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좀 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저는 심적으로 고통이 많이 심했죠. 왜냐면 돈도 못 벌어주고 고생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생했는데 또 뇌 수술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병간을 하고 이제 거의 많이 좋아졌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십몇 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났던 남자를 만나서 또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이럴 거면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놔주는 것도 맞는 것 같다 해서, 저는 또 이제 그때 당시 또 55세였으니까요. 55세였으니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뭐 가능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모든 돈 이거 다 따져 보니까 이렇게 서로 진짜 뭐라 그러죠, 상간남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똥 튀기는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담보가 2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2억이었는데 뭐 구리시에 있었던 집 있고, 그다음 뭐 조금씩 잘 판매를 하면 그 대출금 갚아 나가고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명의로 와이프한테 주고, 뭐 싸워서 그거 다 쪼개서 다 팔아버리고 나면 뭐 서로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들도 다 저거 했고, 비록 뭐 원인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던, 그리고 뭐 남아있는 제품, 그리고 역삼동에 있는 보증금 및 두 개니까 보증금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내가 나가겠다. 왜냐면 몸이 아픈 사람이 딴 데 나가서 살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호텔을 다녔고 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사업체 뭐 총판을 요청을 와이프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다 막 이게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다 주고 집도 다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사실 그때 나이는 55세라도 마음은 19살이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아 이제 주변을 이제 왜냐면 구리에서 한 20년을 살았으니까 20년을 살았다 보니까 그러면 고시원이 제일 낫잖아요. 그뭐 월세는 보증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주변을 알아보니까 뭐 55만 원짜리 그때는 창문도 있고 뭐 조그만 그 고시원에 저 조그만 거에 냉장고도 있고 뭐 TV도 있고 뭐 그닥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월세 살고 있는 방의 반 정도 됐지만 괜찮다라고 막 하고 이제 떠나기 집에서 나오는 5일 전서부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뭔가 죄 짓고 깜빵은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이 TV에서 보잖아요. 깜빵 들어간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그 들어가는 날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어, 집에서 뭐 빤스, 죄송, 팬티, 런닝 셔츠, 그러니까 런닝, 그다음에 뭐 입어야 될 옷까지 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어, 첫날은 뭐, 아이, 리조트 왔다 생각하자. 한 달 동안 리조트 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을 찾아보자. 그리고 좀 노력을 하자. 근데 딱 보니까 그때 카드가 좀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걸로, 직전에 신발을 만들려고 한 몇천 빚이 있더라고요. 카드론. 이거 그게 또 그러니까 월세 내고 카드론 내고 뭐 밥 먹고 그러면 월 또박또박 그냥 아끼고 아껴도 한 300은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300을 내는 걸 하고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그 고시원 들어가자마자 한 5일 만에 그 몸살 감기가 들어서 한 5일간 진짜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고시원에서 주는 라면, 밥, 김치 요거로 때우고 때우다가 도저히 생각해니까 이 55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김창준 정경 아카데미라는 어떠한 미 하원 의원 3선 하셨던 분, 그분의 그 어떠한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인맥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아직까지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정말 따뜻하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근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27만 원 고시원이었는데 그 55만 원짜리보다 훨씬 못해죠. 뭐 창문도 없고 창문이라고 있어서 문을 열으면 벽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이제 샤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찜질방을 많이 이제 가끔 그때 주변에 6천 원짜리 4천 원인가 6천 원 찜질방 너무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 구성인가 그 동네에. 그래서
그 찜질방도 다니고 하면서 그 터전을 그쪽에다가 죽전에다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전에다 마련하고 그래도 다행히 김치밥을 줬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그 옆에 이마트에 가면 반찬 3,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면 월 3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돈 1,000원이 아까웠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김치밥으로 거의 때웠고, 뭐 외식은 뭐 외식이라고는 거의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때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 좋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개로 제가 그 면접을 봤습니다. 총지배인 그 총지배인 면접을 봤는데 제가 2008년까지는 그래도 호텔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나가서 호텔 업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 면접을 봤는데 역시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지? 제가 1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경력 단절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잘 했을지언정 13년 동안 단절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13년 아니죠. 그때 10년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 생활은 포기하고 이건 안 되겠구나, 호텔은 안 되겠구나 해갖고 또 열심히 또 찾아보는 결과, 그래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실비 들은 거 뭐 몇 개 그닥 많은 건 아니었는데 한 한 3, 400?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보험이 있어서 그거 깨서 조금씩 활용하다가 10월경에 제가 아는 사회 후배가 그 MRO라고 하는 회사에 신규 사업 본부장을 하나 자리를 줘가지고 그때 당시 원래는 한 150만 원 준다고 그래서 150만 원이면 내가 한 50만 원 정도 쓰고 10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또 인센티브 받고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정부 규칙에 의해서 MRO 사업은 그 어떻게 보면 LG면 LG가 갖고 있는 MRO 회사 그리고 삼성이 갖고 있는 MRO 회사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다녔던 데는 또 이것도 대기업 MRO 회사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하고 그 회사가 이제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수준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나왔다가 이제 죽전에 있는 그 누님한테 그러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다니냐 여기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카페에서 책도 읽으면서 얼마가 필요하냐 해서 월 300 정도 다 했더니 이제 그거를 몇 개월 저를 이제 도와주셨어요. 그 도와주시는 바람에 제가 또 버틸 수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저는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거 굳이 제가 그 힘들다 그러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자존감 버리고 뭐 정체성 없애다 보면 정말 지금 제가 여기 자리에 이런 거 뭐 할 수 있는 자리는 안 됐을 건데 그러던 그거
그러던 중에 이제 사실은 이게 내가 뚜렷한 어떠한 노동과 뭐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뚜렷한 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절대 받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고민하던 차에 이름 분석 그 황시연 원장님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그때 당시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5월에 그 이름 분석 그 학과를 개설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이제 7기를 모집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이제 두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노는 상황이었으니까 거의 그냥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름을 배웠고 그러면서 돈이 없었으니까 이거 채릴 수는 없었습니다. 채릴 수는 없어서 그냥 배우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로 그때 뭐 주역 공부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분석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를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생을 그동안 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 상담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닐 도널드 월시의 책 세 권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원래 이제 신라 호텔 다닐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계발책. 그런 중에 이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떠한 그 근본 어떠한 그 바르게 해야 된다 긍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서 그러던 중에 이제 뭐 제 아나 후배가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들이 많이 이제 코인들이 많이 이제 나라에서 우후죽순 들어올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 2011년인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던 제 후배가 코인을 하나 개발했다고 와서 들어보고 형은 그냥 옆에만 있어라. 그리고 이름 분석을 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분석해갖고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이제 어떠한 그 행정을 보는 친구를 월세를 제공했었는데 거기서 같이 살라고 해갖고 저도 이제 그 고시원을 나오게 됐죠. 27만 원이라는 걸 조금은 세이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코인의 업무를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그 알고리즘을 많이 배웠고 그렇다고 투자한 건 없었는데 그때 뭐 줌코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코로나 이제 요게 이제 코로나가 발발이 됐잖아요. 2020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뭐 저도 어려웠죠. 돈도 없죠. 코로나가 겪었죠. 호텔은 호텔대로 전부 박살들 나고 있죠. 그럼 제가 갈 데가 신발업계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기능성 신발을 했었기 때문에 신발업계에 대한 어떤 그 특수 목적화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2019년 요때 당시 뭐 켄트라고 하버드 나온 그 동생하고 그 e스포츠 관련돼서 이제 조금 많이 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e스포츠에 대해서 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또 쌓아놓은 인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과 관련된 내용 업계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뭐 다 제가 이제 한 번씩들 만났고 뭐 소통들 했었던 거고 아직도 뭐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스캠
스캠이라고 그러고 뭐 FX들 뭐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제가 있을 때가 안 되는 상황에 9월에 또 이제 또 그 MJ, 지금 양재에 있는데 병원에서 한 직원이 한 28명 있는데, 이 직원들이 너무 말썽 부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영 지원에 한 명이 필요하다. 원래 이제 거기에 누가 경영 지원 업무를 받던 그 원장 후배가 있었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직원들 병원 업무를 좀 봤어요. 행정 업무를 봐가지고 그때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어떤 회계 업무, 뭐 총무 업무, 인사 업무, 뭐 매일 뭐 면접 보고 직원들의 어떠한 고충, 뭐 그 병원이 갖고 있어 해야 될 어떠한 그뭐 어떤 청소 관계, 뭐 어떠한 시설 관계, 뭐 이런 거 다 하다가 한 이것도 3개월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서로 이견이 안 맞네요. 뭐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오래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좀 300 정도 주기에는 다들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와서 나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 건대의 옥탑방에 살았는데, 거기는 다행히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300에 25만 원 되게 싸게 있었죠. 왜냐면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뭐 쪽에서 팔았던 어떤 지분을 팔았던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그래도 땅이 뭐 서울권이었고 그닥 그린벨트인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갖고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던 한 1년 정도 하던 중에 이제 라마다 용인 호텔에 프런트 팀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 거기에서 이제 한 프런트, 예약, 주차를 총괄해서 한 1년 7개월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신발 업계의 윌라미 코리아, 뭐 이함태, 그 네이버 쳐보시면 이제 그런 어떤 제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 사업을 하던 중에 또 마케팅 대표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어,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게 어떤 서로의 사업이 안 맞아가지고, 생각이 안 맞아서 저는 이제 부평으로, 본사가 부평에 있어가지고 부평에 와갖고 지금 월세 살면서 지금 공부하고 운동하고 고용보험 타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그 중에서 이혼이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그 정말 25세의 아들, 23세 딸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어떠한 이 싸움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슴을 다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과거에 상대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지금은 뭐 줬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자랑 같이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신발 회사에서 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회사, 이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고요. 하여튼 그래서 남들은 바보다라고 얘기하고 뭐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지금
그때 당시는 뭐 얘가 욕을 하고 뭐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다 그 가슴이 양심이 다 아는 거이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평생 싸움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고 싶지 않았고 또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토대로 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가 1965년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거, 제가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책을 한 100권을 정도 읽었습니다. 100권을 읽었고, 100권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자기계발책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을 1월 달까지 받는데, 어, 요 기간 동안 정말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정말 쉬지도 못했습니다. 쉬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큰 거를 이루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떠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오면서 나쁜 짓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안 주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55세에 정말 노는 걸로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뻐그러지면서 이혼과 뭐 코로나와 뭐 고시원 생활과 많은 어, 직장 생활 여러 번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푹 쉬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인생 2막 정말 제 이 유튜브에다가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정말 성장하는 모습, 진짜 많이 성장을 했죠. 뭐, 확 성장을 한 건 아닙니다만, 고시원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가방 하나 들고 오고, 빚 있는 상황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어, 마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산의 이 책을 읽던 중에 정말 제 뼈 때리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 관리라는 거는 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0년 동안 제 이 마음 관리를 한 50 몇 년 동안 해왔던 것도 마음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멘탈 관리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정말 잘 사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남한테 도와주는 모습, 남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